매년 말 초에 나오는 예비 중, 예비 고라는 표현이 아직은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부터 이것들을 시작하신다면 우리 아이의 겨울방학 그리고 초 5, 6이 되는 내년의 수학 공부는 지금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일 겁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하루 일교차가 엄청난 요즘 대내 가족들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잠들 땐 덥고 새벽엔 추워서 매일 밤마다 이불을 바꿀까 말까 고민 중인 주단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초 4, 5 아이들의 학부모님들께 아이들 수학 공부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저마다 엄마표든 학원이든 정해진 진도에 따른 수학 공부 잘 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아이들 공부를 큰 틀에서 조망하고 방향성을 결정지어야 하는 엄마 코치의 입장에서 지금 꼭 점검하고 갈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산 공부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라. 연산은 미취학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해온 초등수학의 루틴 학습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해온 연산 공부의 효율을 점검하고 앞으로 1, 2년 동안의 연산 공부의 방향성을 재고해야 할 때예요. 우선 연산 공부의 목표는 정확성과 속도를 극대화하여 진짜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든든한 도구이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등수학에서는 연산만 잡아도 수학 잘하는 아이처럼 보인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아이의 연산 문제집에서 정확도 90%, 속도는 문제당 1분을 넘기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연산을 지금까지 해온 분량 및 시간 대비 50% 정도로 확 줄여서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 2장, 4페이지씩의 연산 학습을 해왔었다면 이틀에 한 번씩으로 조정하거나 또는 매일 한 장씩으로 줄여도 된다는 말입니다. 혹은 연산 문제집을 풀지 않고 기존 교과 문제집 속 단순 연산 문제들을 1분 안에 푸는지 정확도가 90% 이상인지만 체크해가면서 푸는 것으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도구 연습은 이제 그만.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는 확신 이제는 가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고력 심화의 경험 그리고 효과 점검하기. 사고력은 미취학 때부터 조금씩, 심화는 이제 조금씩 최상위를 해보려고 한다 또는 해왔다 정도가 일반적인 사고력 심화 좀 해봤다는 아이들의 상태일 텐데요. 만일 이 두 개 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라면 이제부터는 최소한 경험을 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3, 3, 4학년인데 5학년인데 지금껏 안 했던 사고력을 이제 와서 하라고요? 라고 생각하시죠? 제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부터 사고력 문제집을 사서 1권부터 쭉 풀리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 학년에 맞는 또는 한 단계 낮은 문제집 중에 아이가 자신 있어 하는 영역, 연산, 도형 그 무엇이든요. 한 권만 딱 정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그냥 꾸준히 풀어보는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의 학습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대놓고 사고력 문제집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문제 해결의 길잡이 원리, 최상위 S,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 개념편 등을 풀리셔도 괜찮은데요. 평소 교과 문제집에서 풀어보지 않은 난도가 있는 문제집의 문제를 하루 3개에서 5개 정도씩만 생각해가며 풀어보는 경험을 꼭 해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쉬운 것만 풀려는 아이에게 부담 없이 심화를 접근시킬 수 있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집들은 각 문제집의 주된 난이도보다 낮습니다. 어려운 문제집이라는데 해볼만 한데? 나도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 풀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최소한 중등 전에는 꼭 경험해 봐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학 잘하는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문제 집착력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해볼만 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집착하기 시작하거든요. 세 번째, 하루 수학 공부 시간 점검하기. 우리 아이의 하루 수학 공부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물론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시간 기준이냐 분량 기준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분량 기준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아이 역량에 맞춘 대략적인 시간은 알고 계시겠죠? 현재 초 4, 5, 즉 예비 초 5, 6은 기존보다 최소한 수학 공부 시간을 1.5배는 늘려야 합니다. 분량 및 체감 난이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순간에 확 늘리면 아이도 부담스러우니까 조금씩 늘려가셔야 해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늘리는 것이 아이의 거부감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 정도 학원 숙제, 학교 복습, 문제집을 푼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일 15분씩 2번, 총 30분이죠. 15분은 앞에서 말한 사고력 심화 문제집 한 페이지 풀기, 또 15분은 어제 틀렸던 오답 풀기, 이런 식으로 2시간 공부를 2시간 30분 공부로 늘려보는 거예요. 그럼 목표까지 이제 30분만 더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공부 시간의 증가가 이제 절대적으로 아이 성적과 비례하는 그런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는 선에서 공부 시간을 1.5배로 꼭 늘리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최소한의 쓰는 수학 공부 시작하기.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최소한 3번의 쓰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는 개념, 용어 등을 정리하는 개념 노트 작성. 두 번째는 풀이 과정을 쓰는 풀이 노트 작성. 세 번째는 오답을 정리하고 새로 풀어내는 오답 노트 작성이 그것인데요. 물론 다 하면 좋겠으나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어디 쉽나요? 하지만 최소한 아이의 수학 공부 효율과 중고등 이후에 선호수령 내신 시험 및 수행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선순위는 풀이 과정을 적는 풀이 노트 작성부터입니다. 처음엔 줄이 없는 연습장을 마련하시고 세로로 반 접으셔서 한 페이지에 2문제씩 줄 맞춰 예쁘게 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막 휘갈겨 쓰거나 구석에 조그맣게 쓸지언정 교과서나 문제집이 아니라 그 연습장에서 푸는 것 자체를 훈련시키시고요. 그 다음 단계는 문제집의 서술형 문제의 답안만 옮겨 적는 거.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는 아이라면 해설지의 서술형 답안을 그냥 베껴 적는 연습을 시켜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연습장을 4등분해서 한 칸에 한 문제, 한 페이지에 총 4문제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든 풀어내게끔 하시고 그 다음으로 줄글 노트에 풀이 과정을 쓰게 하는 방식으로 정돈해 가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쓰는 수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중등 1학년 때 당장 수행평가부터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듭니다. 자유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조금씩 정돈해 가는 과정으로 가고요. 일부 문제만 풀이 과정을 적는 것에서 문제 전체를 노트에 풀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응하는 것, 늦어도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초4, 5학년 아이들의 수학 공부에서 지금부터 점검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에 다 교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것부터 적용시키면 큰 부담이 없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교정해 가다 보면 아이도 바른 수학 공부에 대한 감을 잡을 테니까요. 일단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